자, 정 기자, 이번 주 경제 일정을 정리하고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실 텐데 일단 지난주만 놓고 보면 역시 고용 지표가 화제였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에도 없던 기자회견을 청하면서 미국 경제는 로켓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덕분인지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표만 보고 따지면은 13.3%라는 수치가 결코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추가의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가 미국 그 노동통계국이 이 수치는 별로 좋지 않다. 이 수치는 조금 부정확하다. 한 3% 정도 추가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아직까지는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만 이렇게 앞서서 가는 이유로 두 가지가 꼽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그래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두 네. 번째는 연준의 어마어마한 유동성인데 이 두 번째인 유동성에 대해서 이번 주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는 역시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어떤 이벤트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인데요. 네. 9일에서 10일 사이에 FOMC가 열려요. 그동안 연준은 지금 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킨 데 가장 1등 공신이었잖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가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고 그리고 경제 역시 고비는 넘겼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내놓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충격을 받은 경제에 대해서 연준이 상당한 부양책을 펼쳤고 네. 그로 인해서 증시도 많이 회복이 됐고 네. 또 경제도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과연 네. 연준이 기존의 그 스탠스를 얼마나 유지하느냐 이런 게 네.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전과 같은 부양책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확대적인 정책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도입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선을 그었고요. 그것보다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그 FO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향후 금리 전망을 이제 발표하는 점도표가 발표가 돼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향후 이제 현재 연준의 제로 금리가 언제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그 시장에서는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것보다는 금리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거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한테 물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절반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 봤고요. 그리고 22%는 2022년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언제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설문조사를 보면은 시장 전문가의 절반 정도는 2023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한 20% 정도는 이제 2022년 전까지는 또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했다는 것인데 일단은 그럼 상당 기간 그러니까 지금 20년인데 2022년 혹은 2023년 얘기를 벌써 하는 거 보면 네. 상당 기간 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둘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군요. 네, 또 지금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유동성이 언제까지 얼마나 이제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설문조사에도 그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2일에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은 7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 답변을 보면요. 10조 9천억까지 이 자산 매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조금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네. 이 유동성이야말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전처럼 경기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하는 상태에서 이전처럼 경기 부양책을 그 부양의지를 강하게 밝힐 경우 시장은 안도를 하겠지만 반대로 조금 발을 빼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시장은 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과연 연준이 어떤 그런 스탠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반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금리 수준, 자산 매입 수준뿐만 아니라 이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 관리에 대한 논의도 역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수익률 곡선 관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를 관리를 할 때는 그 단기물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연준 역시 중앙은행이 그 은행한테 하룻밤 급전을 빌려줄 때 사용하는 연방기금 금리를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국채 2년물이라던가 5년물을 새롭게 목표치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 연준이 제시하는 목표 범위 안에서 장기채 금리를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수익률 곡선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 나오셨을 때 이제 미국 정부의 적자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네. 그것이 금리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라고 네. 이제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 정부가 코로나19에 그 타격을 받은 경제를 그 회복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2달 동안 무려 3조 달러인데요. 지금 또 5차 부양책이 지금 논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 중 상당수 돈이 국채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어마어마한 국채가 갑자기 시장으로 쏟아질 경우 결국에는 충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감안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은 뭐 6월 달에 당장 이 조치가 발표되기보다는 9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익률 곡선 관리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도입 자체는 네. 당장이라기보다는 한 9월 정도로 일단 시장은 네.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자, 이 수익률 곡선 관리 이 정책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의미하는 것이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이 수익률 곡선 관리가 들어간다면 이제 정부가 더 많이 유동성을 뭐 투입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유동성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딱히 이제 수익률 곡선 관리가 도입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중앙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 자체에서 조금 변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그 수요와 공급이라는 아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이때 동안은 조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한다고 나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금융시장의 그 역할, 기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주는 연준의 이런 FOMC 회의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FOMC 이외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9일에는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지금 3월 달에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수치 대비 얼마 정도 하향 조정이 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네. 또 IMF 보고서하고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1일에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유럽 회복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EU 전체가 함께 그 경제가 안 좋은 나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돕자라는 이런 취지의 기금인데요. 이 기금에 대한 논의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FOMC 회의가 현지 시간으로 9일에서 10일 열리고 또 9일에는 OECD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11일에는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이 이제 주 후반에 몰려 있으니까 주 후반에 나올 이런 주요 일정들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